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좀 밀리는, 코스닥도 역시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뭐 패턴이 일정합니다. 금리라든가 물가 이런 것들 이제 불거질 때마다 시장이 밀리는데,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국채금리가 이제 쭉 올라가고, 특히 10년물 금리가 거의 2.83%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면 또 소비 줄어든다 이런 걱정하게 되고, 주로 또 이제 긴축, 물가가 불거진 거니까 긴축을 세게 해야 되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게 이제 30년 만기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거든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냐면 1년 전에 3.04%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4.72%였거든요. 근데 오늘 5%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금리가 0.3%포인트나 올라간 거예요.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2%포인트가 올라가 버린 거고, 거의 뭐 역대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리가 저렇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자 많이 내야 하니까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게 좀 이유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죠. 이 사람은 항상 투표권을 갖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동안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나 아니면 분석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또 희석이 되는,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게 있었는데 그게 희석이 되면서 이제 또 매물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존 윌리엄스가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도 있는데, 옛날에 조스, 스타워즈, 뭐 인디아나 존스, 슈퍼맨 이런 거 배경음악 만든 사람이 존 윌리엄스인데, 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발언이 또 시장에 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게 미국 지난달 소매 판매인데 0.5% 증가했거든요. 전달 0.8% 증가했던 것보다 이제 줄어들었고, 이제 증가폭이, 그리고 예상치보다 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를 좀 줄이는 거 아니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3,200억 원 팔고, 코스닥도 팔고 다 팔았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금융투자는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주중에 이제 매수로 바뀌었다가 오늘 다시 매도로 바뀌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금융투자 쪽은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왔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만 좀 돌아서면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팔았고, 전체 매도의 거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 종목에 대한 매도가 거의 3천억이었거든요. 이 세 종목에 대한 매도만. 그러니까 전체 매도를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지수가 못 올라가게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참 답답한 게 3월 10일 이후에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1,40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LG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만 한 6,5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그냥 관심도 없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몇몇 2차 전지주들만 집중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주는 좋겠지만 어쨌든 시장 전체로 본다라면 연기금이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아쉬운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주요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면, 연준 인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0.5% 인상을 당연시 여기는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 이면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하고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0.5% 올릴 거니까 절대로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로 놀라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있어라. 미리 이제 시장한테 예방주사를 놓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세력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우리 금리 이렇게 올릴 건데 너희들 계속 끌어올릴 거야?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날리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발이 있어야겠죠. 저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래 버리면은 이 발언이 더 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가를 비롯해서 주요 지표들이 좀 안정이 되는, 발언 효과로 이제 안정이 되는지 여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1분기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2분기에서부터 4분기는 상향 조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 정점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분석가들은. 그러니까 이번 1분기가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였고
조금씩 안정이 될 거야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말을 바꾸면 이대로 된다라면 2, 3,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 청지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역시 이제 그 인플레 지표들이 좀 안정이 된다라면 2,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의 안정,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아니라 부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대만 정도가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남아 감소하고 있거든요. 동남아는 이제 공급망 문제에서 중요한 국가고, 중국은 역시 이제 생산, 이제 소비 다 중요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공급망 문제를 좀 진정시켜 줄 거냐. 물론 이제 중국이 뭐 경기가 활성화되면 국제유가 끌어올린다,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 자체가 투자자들이 이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이제 뭐 별다른 이미 반영된 재료로 볼지, 요거 이제 되게 뭐 중국의 부양책도 있고 하니까 요 데이터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간 종목은 곡물 관련주들, 엔터주, 조선주. 그러니까 이게 곡물하고 엔터는 이제 뭐 이상하게 인플레이션 이슈 나올 때 엔터주들이 올라가더라고요, 특이하게.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한번 최근에 이제 올라가기도 했던 종목이니까 그런데, 조선은 실적들, 그러니까 뭐 이미 3, 4월에 수주 목표치 절반 이상 채운 조선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부각이 된 거고, 이거 이외에도 개별적 업종 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냥 따로, 뭐 업종이 다 빠져도 이거 몇 개는 그냥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주들이 두드러지게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쌓이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을 바라보지 말고 개별적인 종목들을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종목명이라든가 이제 좀 수급 이런 거는 이제 주말에 올려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용들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